자, 그 다음에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를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는 XML 문서 자체를 의미하는 인터페이스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는 메모리에 로딩된 XML 문서 자체를 의미하는 인터페이스예요. 자, XML 문서 자체로 본다면 XML 문서 자체는 하위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억을 한번 떠듬어 보자고요. 자, XML 문서를 여러분들이 하나 작성을 했어요. XML 문서를 하나 작성을 했는데 뭐 이렇게 XML 문서를 하나 작성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XML 문서 여러분들이 첫 줄에 뭐 써요? 첫 줄에 XML 선언문을 쓰죠. XML 선언문을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써요? XML 문서가 DTD로 구조가 정의되어 있으면 여기에다 DTD 선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밑에 루트 엘리먼트를 쓰겠죠. 루트 엘리먼트 뭐 북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자, 북이라고. 뭐 이 안에 북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북 닫는 태그가 있을 거예요. 자, 요게 가장 심플한 XML 문서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자, 그럼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는 제가 XML 문서 자체를 의미하는 인터페이스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XML 문서 자체가 바로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도큐먼트 인터페이스 입장에서는 어떤 놈들을 하위 요소로 가지고 있어요? 하위 요소로 XML 선언문을 하위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1번 XML 선언문을 하위에 가지고 있고, 2번 DTD 선언을 하위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번 루트 엘리먼트를 하위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는 XML 문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하위 노드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도큐먼트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XML 선언문은 하위 요소로 취급되지 않아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XML 선언문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XML 선언문은 도큐먼트 인터페이스의 하위 요소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XML 선언문은 그냥 단순히 선언문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는 어떤 노드를 하위 노드로 가질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제가 삭스에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렸죠. 프로세싱 인스트럭션, 처리 명령문, 그 다음에 DTD, 그 다음에 루트 요소 위에 나오는 주성문, 그 다음에 루트 엘리먼트. 헷갈리니까 주성문도 빼도록 하죠. 주성문도 우리가 빼자고요. 자, 그래서 프로세싱 인스트럭션, 처리 명령문이나 DTD나 루트 엘리먼트를 하위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도큐먼트 인터페이스예요. 즉,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는 뭐다? XML 문서 자체를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인터페이스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했으니까, 그걸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XML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RDB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XML 문서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RDB의 데이터를 XML 문서에 엘리먼트와 매핑시켜서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RDB 데이터를 XML 문서에 어트리뷰트와 매핑시켜서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카리스트 DB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카리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필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네임 필드, CC 필드, 브랜드 필드 이렇게 세 가지 필드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요런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럴 때 이거를 XML 문서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XML 문서로 루트 엘리먼트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써줘요. 그 다음에 한 줄을 나타내는 하나의 로우를 의미하는 엘리먼트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각 필드 이름, 데이터 값, 필드 이름, 데이터 값, 필드 이름, 데이터 값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작성을 하고 또 한 줄을 의미하는 카 엘리먼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드 이름, 데이터 값, 필드 이름, 데이터 값, 필드 이름, 데이터 값 이렇게 해서 RDB의 데이터를 엘리먼트로 매핑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엘리먼트와 매핑시키면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느냐? 도움을 이용해서 계층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은 엘리먼트로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엑셀 문서의 용량이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장단점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데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RDB의 데이터를 어트리뷰트와 매핑시키는 방법. 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가지고 루트 엘리먼트를 작성을 합니다. 요건 데이터베이스 네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로우를 나타내는 엘리먼트를 작성을 해요. 얘는 하나의 로우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엘리먼트, 카란 엘리먼트는. 그 다음에 필드 이름과 필드 값을 한 쌍으로 해서 카 엘리먼트의 어트리뷰트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필드 이름, 데이터 값, 필드 이름, 데이터 값, 필드 이름, 데이터 값.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로우를 카 엘리먼트로 작성을 해요. 자, 그래서 역시나 어트리뷰트로 필드 이름, 데이터 값, 필드 이름, 데이터 값, 필드 이름, 데이터 값.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RDB의 그 데이터를 어트리뷰트와 매핑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XML 문서의 용량은 당연히 엘리먼트로 작성했을 때보다 훨씬 적죠. 자, 근데 이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작성했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돈 방식을 이용해서 객층적인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어트리뷰트는 하위 노드로 취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 요소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단순히 이렇게 계층적인 접근은 어렵고 이름을 통한 좀 검색 스타일의 접근만이 가능하게 돼요. 자, 그래서 RDB를 어떻게 엘리먼트와 매핑시킬 것이냐, 어트리뷰트와 매핑시켜서 작성할 것이냐는 그때그때 예전에 유행했던 말로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이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엘리먼트를 우선 작성하는 방법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이번 시간에 강의가 좀 이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제 글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서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이번 절을 깔끔하고 끝내고 딱 마무리해야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또 편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엘리먼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엘리먼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면 RDB의 데이터를 XML 문서에 엘리먼트로 매핑시켜서 작성하는 방법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먼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 엘리먼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나 텍스트나 만드는 거는 모두 도큐먼트 객체로부터 생성을 하셔야 돼요. XML 문서를 이루는 모든 인터페이스 있죠. 엘리먼트, 어트리뷰트, 텍스트 노드 이런 것들은 모두 도큐먼트 객체로부터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도큐먼트 객체로부터 create eleme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빈 엘리먼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큐먼트 객체로부터 create text nod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텍스트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엘리먼트 노드에다가 append child 메소드를 이용해서 텍스트 노드를 붙여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엘리먼트 노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붙이면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코드를 통해서 하나씩 보자고요. 자, 우선 엘리먼트 노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도큐먼트 객체로부터 create eleme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엘리먼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자, 엘리먼트 이름은 뭐예요? name이란 이름을 가진 엘리먼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까지 진행이 된 거냐? 자, 이렇게 자, name이라는 빈 엘리먼트가 하나 생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큐먼트 객체로부터 create text node 메소드를 이용해서 텍스트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자, 텍스트 노드의 값은 뭐예요? 너나타라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너나타라는 텍스트 노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에다가 텍스트 노드를 붙이면 된다 그랬죠. 엘리먼트 노드에다가
append child 메소드를 이용해서 텍스트 노드를 붙입니다. 텍스트 너나타라는 값을 엘리먼트 노드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여기에 너나타 라는 요런 엘리먼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엘리먼트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삽입을 할 때는 두 가지 메소드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append child라는 메소드와 insert before라는 메소드, 두 가지 메소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append child라는 메소드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현재 노드의 가장 마지막 하위 요소로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노드가 여기예요. 현재 노드가 여기라고 가정을 할 때 이 노드에서 append child라고 입력을 하면 하위 노드들 중에 가장 맨 마지막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sert before라는 메소드는 뭐냐? 자신의 노드 바로 앞에 추가하는 게 바로 insert before예요. 죄송합니다. 요 파워포인트의 그림이 조금 잘못됐네요. 그죠? 파워포인트의 그림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없어요, 이거. 자, 요 선은 보지 마시고, 요 그림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append child 메소드는 뭐냐? 자기가 가진 하위 노드들 중에 하위 노드에 가장 마지막에 노드를 추가하는 게 바로 append child 메소드예요. 자, 그 다음에 insert before는 뭐냐? 자신의 노드 앞에 추가하는 게 바로 insert before란 메소드예요. 자, 그래서 append child 메소드는 하위의 마지막 노드를 추가하는 것이고, insert before는 형제 노드, 자기와 같은 위치에 있는 노드 중에 앞에다가 노드를 삽입하는 게 바로 insert before 메소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방법도 알아봤고, 빈 XML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도 알아봤고, 엘리먼트를 만드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코드를 보면서 XML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